안녕하세요. 동물우화 소설 들어왔다. 장기전, 서동지전, 까치전, 두껍전, 황새결송 등등. 수능에는 아직 안 나왔고 0506 평가원의 서동지전이 나왔는데 두 작품이 뭐 비슷해. 여성의식 성장을 여전히 보게 되는 거다. 조선 후기 소설이니까. 113쪽부터 있는 내용은 심화학습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거기 장기전부터 뭐 서동지전, 까치전, 두껍전, 황새결송에 대한 기본 설명이야. 자, 문제는 119쪽으로 들어갑니다. 119쪽에 실전 27 요쪽은 명품 고전소설 일치월장에도 언급을 했으니까 두 개의 꼭지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전 27을 보자. 제시문을 가볍게 읽어가면서 5번 문제에다가 조그맣게 별표를 쳐둔다. 5번 문제에다가. 사실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정성을 다한 문제, 아마 출제하는데 3시간 이상 걸렸어. 우리가 풀 때는 1분 30초 만에 후닥닥 풀어버리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예의상 좀 틀려줘도 되는데 수능장에 가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들어가겠습니다. 제시문은 비슷하니까 실전 27을 중심으로 읽어보도록 하자. 어느 엄동설안의 장기와 까투리 부부는 아홉 아들 12딸과 함께 허기진 몸을 이끌고, 자식이 아주 많네. 아홉 아들 12딸이다. 먹이를 찾아 들판을 헤매던 중 눈밭 위에 먹음직스럽게 떨어져 있는 콩 하나를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굶주린 장기가 그 콩을 먹으려 하자 까투리 동그라미 쳐라 장기를 말리고 장기 세모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개발시입니다. 까투리 동그라미 장기 세모꼴 딱 쳐둬. 아내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장기란 놈 이런 말이 내 말이 무식하다. 예절을 모르거든 염치를 내 알소냐 하면서 A라고 말을 한 셈이고, 자, 까투리가 설득합니다. 이제 그 콩 먹고 잘 된다면 말은 내 먼저 말하오리다. 잘 될 수도 있는데 예시를 들어보자. 잔디 찰방 수망으로 황천부사 제수하여, 자, 황천부사 제수 밑줄 긋고 황천에 가는 시신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꼴 죽음이야. 죽음을 황천부사라고 표현했어. 황천부사를 임금님께서 제수하였다. 자, 죽는 거야. 청산을 영이별하오리니 내 원망은 부디마소. 따라서 해학적 표현이야. 죽음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정도 이해하고, 고서를 볼 양이면 옛날 책을 살펴보면 천고, 진시황, 세목골 쳐라. 진시황의 몹쓸 고집, 부소 동그라미. 진시황의 큰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분서갱유의 부당성을 끝까지 얘기하다가 간청했으나 진시황이 안 들었죠. 진시황의 몹쓸 고집, 부소의 말 듣지 않고 민심소동 40년에 2세 때에 실국하고 나라를 잃었어. 초패왕의 어리석은 고집. 자, 초패왕 항우를 얘기한다. 초패왕도 세목골 쳐라. 범증의 말 듣지 않다가 8천제자 다 죽여버리고 우면 도강동이야. 도강동하여 자문이사하여 있고 실패했죠. 항우가 유방에게 져서 오강으로 도주하였으나 고향인 강동으로 건너갈 면목이 없어서 스스로 자살했다. 이 목숨을 끊은 그런 내용의 고사야. 굴삼녀의 옳은 말. 자, 굴삼녀는 동그라미 쳐. 굴삼녀는 옳았던 사람인데 이 고집불창하다가 진무관 내 구지 갇혀 가련공산 사몬되어, 자, 죽었다는 거야. 초의 희왕이 이 진나라를 방문했을 때 굴원의 충간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진무관에 사로잡혀 죽었던 그런 고사야. 어쨌거나 진시황이나 초패왕이나 이 말을 안 들어서 다 죽은 사례고, 굴원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초나라 희왕도 안 들었다. 그대 고집 밑줄 그어봐. 앞에 거는 다 몰라도 돼.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에는 이 고사 인용이 워낙 많다. 따라서 고사 인용은 한자어가 많고 중국의 일화니까 굳이 몰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충 이해하면 되고, 가의 마지막 부분 그대 고집 과하다가 50명 하오리다를 밑줄 그어. 진짜 까투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야. 그대 고집스럽게 고집 피우다가 죽을 것이다. 50명 하오리다 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거야.
몸과 목숨을 그리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장기란 놈 하는 말이, 자, 반박이다. 장기란 놈. 서술자가 까토리 하는 말이 이렇게 나가고 장기란 놈 하는 말이 이렇게 나가지. 그러면 서술자가 누구 편이야? 까토리의 편이지. 장기란 놈 하는 말이 세목을 치고 서술자가 비판적,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누구를? 장기를. 장기란 놈에다가 세목을 쳐. 놈은 비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 콩 먹고 다 죽을까? 고서를 볼짝시면 콩태자 든 이마다 오래 살고 귀히 되니라. 따라서 근거를 또 태고적 천왕씨는 1만 8천세 살았고 태 할 때 콩태자야. 동그라미 쳐놔. 태호 복희씨 태자 동그라미. 풍성이 상승하여 명성이 이어져서 15대를 전해 있고 한태조 태자 동그라미. 당태종은 풍진세계 창업지주 되었으니 오곡 백곡 잡곡 중에 콩태자가 제일이라. 콩태자 동그라미. 궁80 강태공은 태자 동그라미. 달80 살아있고 시중천자 이태백 태자 동그라미. 기경상천하여 있고 하늘나라의 신선으로 가 있고 북방의 태을성 태자 동그라미. 별중에 으뜸이라. 자,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다. 나도 이 콩 달게 먹고 태공같이 오래 살고 쭉 밑줄 그어. 태백같이 상천하여 태을선관 대오리라. 콩태를 이용한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적어라. 콩을 먹기 위한 자기합리화라고 적어. 자기합리화. 까투리에 맞선 반론이었으나 전부 다 자기합리화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까투리가 동그라미 홀로 경황 없어 물러섰다. 장기란 놈 거동보소. 자, 서술자 개입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장기란 놈 세목골 친 다음에 거동보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야. 이런 게 콩목으로 들어갈 때 12장목 펼쳐들고 꾸벅꾸벅 고개 좋아 조춤조춤 들어가서. 자, 조춤조춤 해석 잘해. 조춤조춤에다가 조심조심이라고 쓴 다음에 X하라. 조심조심의 의미가 아니라 차츰차츰 조금씩 들어가서 차츰차츰 조금씩 들어가서 반달 같은 옆구리로 드립다 꽉 찍으니 두고패 둥그레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 자, 덫에 걸렸습니다. 방랑사중에 저격시황하다가 진시황을 저격하다가 버금술에 마치는 듯 와지끈 뚝딱 푸드덕 변통없이 치였구나. 변통없이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붙잡혔다. 덫에 걸림. 남의 말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덫에 걸린 사례다. 까투리 하는 말이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자, 밑줄 하고 싶은 말 여기에 있다. 남자라고 여자의 말 잘 들어도 폐가하고 계집의 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적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 까투리 거동 볼짝시면 상하 평전 자갈밭에 자락머리 풀어놓고 뒹굴뒹굴 뒹굴면서 덫에 걸렸으니까 이제 뒹굴면서 가슴 치고 일어앉아 잔디풀을 쥐어뜯어 애통하며 두 발로 땅땅 구르면서 풍성지통. 자,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여 우는 아내의 울음.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내의 울음이라고 간단히 적어도 풍성지통 극진하니 아홉 아들 12딸과 친구 번님네들도 불상타 의논하며 조문 애곡하니 가련공산 낙목천의 울음소리뿐이로다 그랬어. 까투리 슬픈 중에 하는 말이 공산야월 두견성. 자, 밑줄을 그어봐. 공산야월 두견성은 슬픈 회포 더욱 서럽다. 두견새 울음소리야. 두견새 울음은 이렇게 밤에 울죠. 저 뒤에 127쪽에 24번이라고 적는다. 적어도 공산야월 두견성에다가 페이지 127쪽에 127, 128쪽 127쪽에 보면 24번 문제 까치전에서 새의 특징을 토대로 해서 어떤 새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속성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24번 별표 하나 쳐놔. 조그만하게. 약간 많이 틀린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견새가 우는 건 야밤에 우는 거야. 따라서 그 실전 31에 가서 맨 마지막 줄 봐봐. 그 126쪽에 126, 150, 127쪽 까치전 왼쪽에 맨 마지막 줄 보면 너는 월야 삼경에 슬피 울어. 밑줄 그어도. 이게 바로 여기에다가 실전 27 장기전에 공산야월 두견성이야. 두견새가 이때 운다는 거 알아두는 게 좋겠다. 역으로
페이지 118 이렇게 적어도 상식이니까. 24번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견새가 우는 거죠. 공산야월 두견성은 슬픈 해포 더욱 서럽다. 통감에 이르기를 좋은 약은 입에 쓰나 이어병이요 병에는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스르나 행동에는 이롭다 하였으니. 통감, 자치통감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말. 우리나라에 커피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가 고종황제 때야. 그래서 고종황제께서 커피를 딱 시음하시고 나서 이거 왜 이렇게 쓴고라고 신하들에게 물었대. 그러니까 신하들의 답변이 요 답변이었어. 커피는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습니다. 커피가 어떤 병에 이로운지는 잘 모르겠다. 하여간 뭐 우스갯소리로. 자, 뭐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까투리가 장기가 까투리 말을 들었다면 죽을 일은 없었을 텐데 하여간 자네도 내 말 들었으면 저런 변 당할 손가. 답답하고 불쌍하다. 우리 양주에다 부부라고 적어. 부부. 시에도 가끔 나와. 양주는 부부야. 우리 부부 좋은 금실 누구더러 말할 소냐. 슬피 서서 통곡하니 눈물은 연못이 되고 한숨은 폭우가 되더라. 가슴에 불이 붙네. 자, 과장법이다. 가슴에 불이 붙네. 이내 평생 의할꼬. 장기거동 볼짝시면 차위 밑에 엎드려서 자. 여기다 덫이라고 적어. 차위에다 세목을 치고. 꽝 잡는 덫이야. 차위. 차위 밑에 엎드려서 에라 인연 요란하다. 후안을 미리 알면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선 미련 후 실기라. 먼저 미련한 짓 하면 나중에 좋은 때 잃어버리는 거니까 죽은 놈이 탈없이 죽겠느냐. 사람도 죽기를 맥으로 안다 하니 나도 죽지 않겠나. 맥이나 짚어보소. 까투리 대답하고 이러는 말이 비위맥은 끊어지고 간맥은 서늘하고 태축맥은 걷어가고 명맥은 떨어지네. 에고 이게 웬일이요. 자, 원수로다 고집불통 원수로다. A B A 구조. 원수로다. 장기란 놈 하는 말이. 자, 맥은 그러하나 눈청을 살펴보소. 밑줄 동자 붙여 온전한가. 자, 눈동자를 살펴서 죽을지를 알아보라 이 뜻이야. 동자 붙여. 언어 유의가 있어요. 까투리 한숨 쉬고 살펴보며 하는 말이. 이제는 속절없네. 저편 눈에 동자 붙여 첫 새벽에 떠나가고 이편 눈에 동자 붙여 지금에 떠나려고 파랑보에 보찜 싸고 곰방대 붙여 물고 길목벗은 간발하네. 자, 비극적 상황의 해학적 표현이야. 너 이제 곧 죽는다 이런 뜻이야. 비극적 상황의 해학적 표현. 이런 표현이 이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겠죠. 하여간 절망적 상황인데 동자 붙여라고 표현했다. 에고 이내 팔자 이다지 기박한가. 상부도 자주 한다야. 남편이 자주 죽는다 이 뜻이야. 남편이 자주 죽는다라고 적어. 결혼을 몇 번 했는지 보자. 첫째 난군 얻었다가 매에게 채여가고. 자, 첫째 난군은 매에게 죽었고 둘째 난군은 사냥개에게 죽었고 셋째 난군은 살림도 채 못하고 포수에게 죽었고. 자, 네 번째 난군이야. 지금 난군이 네 번째라고 적어. 네 번째 난군은 금실도 참 좋았는데 아홉 아들 12딸을 낳아놓고 남은 여가 채 못하여. 자, 아들 딸 혼사도 못해서 구복이 원수로. 자, 구복이 원수 밑줄.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먹고 사는 것이 원수로 콩 하나 먹으려다가 저 차위 덫에 덜컥 치였으니 속절없이 영이별하겠구나. 도화설을 가졌는가. 이내 팔자 험악하다. 팔자 타령을 좀 했습니다. 한참 통곡하니 장기란 놈 눈 반뜨고. 자네 너무 서로 마소. 자, 밑줄 그어.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하고 싶었나 봐. 상부자전 네 가문에 장가가기 내 실수라. 지금 죽은 이유가 까투리 때문에 죽은 거 아니지. 까투리 말을 안 듣고 죽은 거지. 근데 누구 핑계를 대고 있잖아. 그래서 적반하장 이렇게 적어. 상부자전 남편 자주 죽은 네 가문에 장가가기 내 실수라. 밉죠 이렇게 얘기하면. 적반하장이라고 적는다. 이 말 저 말 마라.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다시 보기 어려우니 나를 굳이 보려거든 명일조반 일찍 먹고 덧 임자 따라가면 김천장에 걸렸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가명도나 병영도나 수령도의 관청고에 걸렸거나 복물집에 앉혔거나 사또 밥상 오르든지. 자, 밥상에 이제 꽁요리가 올라간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 혼인집 패백건치 되리로다. 원래 그 혼인집 패백건치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뵐 때 올리는 말린 꿩고기 그게 이제 혼인집 패백건치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음식으로 쓰인다는 거지, 꿩이. 자, 밑줄. 내 얼굴 못 보아 서러워 말고 자네 몸 수절하여 정렬 부인 되옵소서. 자, 개가금지의 유교 도덕에 대한 풍자야. 적어라. 개가금지의 유교 도덕에 대한 풍자. 개가금지의 유교 도덕에 대한 풍자가 이 문장에 자네 몸 수절하라고 죽는 놈이 그냥 별거 부탁 다 하죠. 불쌍하다 이내 신세. 우지 마라 내 까투리 우지 마라. 간장 장보간장 다 녹는다. 내 아무리 서러워하나 죽는 놈만 불쌍하다. 자, 우지 마라 AAP의 이 구조는 판소리 개소설에 참 많이 나온다. 장기란 놈 기를 쓴다. 아래 곱해 버티고 위 곱해 당기면서 버럭버럭 기를 쓰나 밑줄 살 길이 전혀 없고 털만 쏙쏙 다 빠지네. 덫에 걸려 죽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자, 반성 X에 반성하지 않고 까투리에게 정절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어. 좀 가소롭죠? 자, 1번 가볍게 보자. 첫 번째 문제니까 잘못 설명한 것. 장깨와 까투리는 중국 고사 인용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고 구사. 그래서 이 고사를 우리가 아는 건 좋아. 그런데 문제 풀 때는 빠르게 봐줘야 돼. 자꾸 중원부원 반복되는 그런 고사들이니까. 하나 정도만 이해하면 돼. 어떤 의미인지. 장기는 까투리의 가족 내리까지 들먹이며 자신의 애통한 처지를 토로하고 있죠. 상부자전 내 가문 얘기를 했으니까 2번 됩니다. 3번 까투리는 남의 말을 듣지 않아 잘못된 사례들을 들어서 장기의 절제를 촉구했죠. 그게 중국 고사죠. 1번하고 3번 연결. 4번 장기는 까투리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행복한 여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게 아니고 수절해라 이걸 요구하니까 틀렸다. 4번 답. 까투리는 장기가 처한 위급한 상황을 의인화 기법을 활용하여 해학적 묘사 동자부처 얘기야. 2번이다. 안 어렵고 2번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내의 말을 무시한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된 장기의 모습. 자, 이거는 이제 공부 내용입니다. 밑줄. 본권적인 가부장의 맹목적 권위의식과 탐욕. 혼자 콩 먹으려고 했으니까. 자식을 먼저 유했다면 니네 가서 한번 먹어봐라 이랬을 수도 있는 건데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하다가 죽은 거야. 2번 대가족을 이끌고 먹이를 찾아 헤매는 장기 일가의 모습에서 밑줄 당시에 이농 유랑민이 겪었던 현실적 삶의 애환도 알 수 있습니다. 생전에 아내를 대할 때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보여주는 장기의 언행을 보면 장기는 전형적 인물이죠. 전형적 인물 동그라미. 가부장 의식, 권위의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성을 갖는 거야. 전형성이란 대표성이야. 그러니까 조선 후기 가부장 의식이라든가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대표 인물. 이게 장기. 그리고 서동지전에서도 나오는 다람쥐야. 다람쥐가 전형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개성적 인물을 X해라. 보통 개성적 인물은 말뚝이나 방자 이런 경우를 생동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개성적 인물이라고 한다. 4. 다급해지면 풀섭의 얼굴을 처박는 꿩어 습성에 빗대어. 자, 풀섭의 얼굴을 처박는다. 밑줄 무모할 정도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인물로 표현한 것. 우화소설의 성격이죠. 우화소설의 성격으로 이솝 우화를 떠올려봐. 결국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부조리한 도덕관에 의해 순종을 강요하던 까투리의 개가는 강요당하던 까투리의 개가 획일적 가치관에 반발하는 조선 후기 여성층의 권리의식이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에 넘어가서 3번 문제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는 맞다.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니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 과장법, 죽음이 임박하고 있다. 자, 미음은요. 가명도, 병영도, 수령도의 관청고에 관청어 창고죠. 그러니까 지배층의 수탈로 인한 민중의 고통 비판일 수도 있어. 여기서 언급되는 거는. 혹은 죽은 후에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창고에 보관되는 거야. 복물이 되는 거지. 수령의 복물. 따라서 억울함 호소하겠다. X에. 송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까 3번은 아주 쉽게 5번이다. 4번 문제. 보기는 A에 들어가는 고사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장기가 보기의 내용을 활용하여 말한 내용인데 장기의 말에 내 말이 무식하다. 예절을 모르거든 염치를 내야 할 소냐 하면서 장기가 이제 이 먹고 살아야 돼. 저 콩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끌어올 거라고
A의 중국 춘추 말기에 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쓰던 안자도 30밖에 더 못 살았고, 자, 얘의 동그라미 쳐. 안자. 만고의 충신으로 이름을 떨친 백이숙제도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즉, 굶어 죽고 나면 소용없다는 거야. 죽고 나면 소용없다. 그런데 B, 적에게 쫓겨가며 찬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웠던 문숙이 후일에 한 왕조를 재건하였고, 자, 밑줄 찬보리밥이라 하더라도 끼니를 때웠다는 거고, 이름 없는 여인에게 밑줄 그 식은 밥을 얻어먹던 한신도 식은 밥을 얻어먹었다. 훗날 초나라의 왕위에 올랐다. 야, 그러니까 A에다 세모꼴 치고 B에다 동그라미를 친다. 따라서 장기가 먹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했을 거야. 예절보다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저 콩을 먹어야 하는 근거를 댔겠지. 따라서 이거는 바로 2번으로 가서 A를 통하여서는 예절과 염치보다 자, 현실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변했다라는 게 대화 중에 나오고, 자, 5번 문제는 하나하나 따진다.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 보기는 가 이후의 사건 전개를 여러 방향으로 구상하여 본 거다. 자, 정성을 다한 문제 이렇게 적어도 정성을 다해서 출제한 문제야. 일일이 대입해야 돼. 자, 효가다. 장기가 콩을 먹었다 하고 콩을 먹지 않았다. 먼저 A부터 보자. 콩을 먹지 않았어. 자, 그래서 A는요, 장기의 성격이 고집스럽지 않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봉건적 가부장제의 불합리성 비판이라는 본래 주제와는 달리 금슬 좋은 부부 이야기로 바뀔 겁니다. 1번 맞다. 지워라. 근데 장기가 콩을 먹었다. B는 장기가 안 죽었다고 가정하는 거야. 지금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가정해서 2번. 까투리의 성격이 기우 쓸데없는 군걱정에 불과했음이 부각되었죠. 따라서 밑줄 아내를 무시하는 장기의 태도가 더욱 강화되고 가부장적 권위가 계속 유지될 겁니다. 2번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가 죽었고 까투리가 수절을 했다는 겁니다. C로 가자. 장기의 말을 따라 사별한 남편을 잊지 않고 수절하는 까투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밑줄 개가금지라는 당시의 유교적 질서를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죠. 순차적으로 지워나간다. 1, 2, 3 지우고 D다. D. 까투리가 개가했는데 D는 까투리가 다시 사별을 한 거야. 즉 5번째 남편도 죽은 거야. 따라서 4번. 상부자전 내 가문에 장가가기 내 실수라는 장기의 말이 그럴듯하게 자리 잡는다. 여기까지 맞아. 끊어. 이 문제가 조금 어렵고 그런 이유가 여기까지는 맞기 때문이야. 그런데 작품의 주제는 운명에 순응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형상화될 것이다가 틀렸어. X해라. 작품의 주제가 불합리한 유교적 가치관을 풍자하는 그런 주제니까 실제로 운명에 순응할 것이냐 도전할 것인가는 아마 5번째 남편이 될 사람이 까투리하고 결혼하기 직전에 했음직한 말 정도. 남편이 4명이나 죽었다니까. 했음직한 말 정도지. 운명에 순응할 것이냐 도전할 것이냐 이거는. 하여간 이 주제가 불합리한 유교적 가치관 풍자라는 건 변동이 없다는 거. 4번 답. 뒷부분만 틀렸어. 자, 근데 까투리가 100년 해로 했다라는 거야. 따라서 5번째.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형편과 신세가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밑줄 장기의 어리석고 무모한 성격을 한층 더 희화화할 수 있는 거야. 장기가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된 거지. 남편과 사별을 여러 번 했다 하더라도 상부자전 내 가문에 장가가기 내 실수라는 말이 쓸데없는 말, 잘못된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모한 성격대로 가는 거다. 따라서 5번이 아니라 4번으로 가준다. 앞부분은 맞아요. 뒤에 실전 28회 6번에서 9번까지인데 제시문은 안 읽어도 되는 겁니다. 다만 가나다라 마 부분을 살펴보면 가나다라까지는 일치하고 마에 그 아까 실전 27에서는 중략된 부분이 좀 더 나왔다. 121쪽 그 실전 28 마의 마지막 단락을 한번 가보자. 122쪽 그 마지막 부분 보면 우리 난군 한 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거기만 밑줄 그어. 미망일세 이 몸이 미망일세. AAP A 구조 6번 문제 위에 거기다가 밑줄을 긋고 자 미망인이 남편이 죽고 홀몸이 되다야. 홀몸이 되다 이렇게 써도 남편이 죽고 홀몸이 되다. 홀몸이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이런 거는 사전을 찾아봐. 습관적으로 비교를 해두는 게 좋겠지. 홀몸하고 혼몸하고
딱 비교를 해서 찾아두는 게 좋다. 정리해둬. 이거는 찾아보세요. 자, 6번 문제는 아주 많이 틀리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2번이 굉장히 헷갈릴 거야. 그래서 질문이 제법 나오는 문제다. 장기의 태도 부분이다. 자, 2번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태어남을 잃지 않았다. 태어남을 잃지 않았다. 잃지 않으려 하였다고 잃지 않았다고 좀 다른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수용하고 난 뒤에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 같지만 태어남에다가 저거 의로운 인물일 때 이런 선택지는 더 의미가 있고 이건 당당한 죽음은 아니다. 당당한 죽음하고 X를 해라. 당당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번이 그런 측면이 있네 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언어 영역은 선택지들 사이에 상대적 비교에 의한 최선책이야. 따라서 2번에서 4번으로 화살표를 해야 돼.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2번 선택지는 측면적으로 그런 측면이 약간 있다. 그래서 한 50%는 맞는 진술일 수 있어. 여러분들이 느낄 때나 쭉 읽어보고 죽음을 그대로 수용하니까 태어남을 잃지 않은 측면이 있네야. 그런데 언어 영역은 더 적절한 선택지가 있는지를 봐줘야 된다는 거. 따라서 6번에다 써놔. 선택지들 사이에 상대적 비교에 의한 최선책 찾기. 다시. 따라서 사로가 자신의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게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2번 선택지에다가 당당한 죽음은 아니라는 거야. 의로운 죽음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세모꼴을 딱 쳐놔. 2번 선택지. 그리고 2번에서 4번으로 끌어와. 원래는 반성을 해야 돼. 근데 반성하고 있는 장면은 없다. 그 다음 까토리의 말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까토리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X하고 자신이 덫에 걸린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상부자전 내 가문의 시집가기 내 실수다라는 그 부분적으로 그럴듯한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지. 자신이 덫에 걸린 것은 까토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까토리의 탓 X해. 까토리의 탓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죽음이라는 어떤 상황이야. 덫에 걸린 건 분명하게 대화 진행 상황이 까토리 말을 안 들어서니까. 6번 답을 사로 하자. 7번 위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해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걸 틀린 건 아까 조춤조춤을 해석을 잘못해서야. 따라서 조심스럽게를 2번 선택지 조심스럽게 콩을 찍어 먹는 장면 X를 하고 차츰차츰 조금씩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한다. 1번 콩을 먹으려는 장기를 까토리가 말렸죠. 쓰러진 장기 앞에서 까토리가 슬피 울었습니다. 자, 까토리를 나무라는 장기 모습이 있고요. 장기의 백과 눈동자를 살펴본 겁니다. 8번 가에 나타난 까토리의 말하기 방식인데 장기에 환심을 산 건 아니니까 지운다. 그 다음에 또 장기를 업신여기진 않았으니까 X한다. 상반된 상황이 아니라 근거만 되고 있어. 자, 역시 이것도 4번과 5번 사이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풀어야 돼. 4번에다가 세모꼴하고 5번으로 화살표. 역시 이 문제도 선택지들 사이가 중요한데 장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깨닫도록 하고 있다가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장기가 그 앞에 가 앞부분에서 꿩을 먹으려고 하니까 말렸을 거야. 그런데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근거는 없고 5번 봐. 비슷한 정황에 처했던 사람들. 우리가 문제를 푸는 근거는 가에서 나온 진시황과 초패왕과 그 다음에 굴삼녀의 말을 듣지 않은 그런 사례로 인용과 근거야. 고사 인용과 근거. 따라서 4번에서 5번으로 화살표를 해서 비슷한 정황에 처했던 사람들의 일을 인용하여 설득하는 거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에다 세모꼴 쳐. 장기도 익히 알고 있는 고사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언급한 건데 나에서 바로 반론에 부딪혀. 따라서 8번도 역시 쉬운 문제이긴 한데 더러 6번처럼 틀려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선택지들 사이에 상대적 비교를 잘 해야겠다. 9번 문제는 조그맣게 별표 친다. 언어 유희라든가 해학성을 몰랐을 때 틀려서 좀 안타까운 문제인데 절망적인 상황을 해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는 기억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있어. 니은도 이제 합리화 부분이 있고 디귿은 이제 훈계 하고 싶은 얘기고 리을은 슬프다라는 내용을 이제 과장법으로 쓴 건데
자, 문제가 절망적 상황이야. 자, 복이라는 상위 항목을 보자. 절망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처리했다는 거야. 따라서 1번에도 해학이 나오기는 나와. 잔디 찰방 수망으로 황천부사 제수하야 청산을 영이별 하오리니 내 원망은 부디마소. 혹시 당신이 죽으면 임금께서 직접 벼슬을 내렸다가 제수야. 암행어사를 제수를 하듯이 황천부사를 제수한 거다. 그런데 기역 상황은 아직은 절망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기역도 해악이라고 적고 미음도 해악이라고 적되 복이 상위 항목에 밑줄 그어진 것은 분명하게 절망적 상황을 해악적으로 처리한 거니까 5번으로 가야 된다. 최종적으로 5번에 죽음에 임박한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줘야겠다. 자, 그 다음 실전 29는 서동지전인데 대화 진행 양상이 장기전하고 유사합니다. 자, 여기도 어려운 한자어가 많으니까 빠르게. 고전소설은 하여간 친숙성이 생명이야. 자꾸 봐서 친숙해져 버리면은 더러 이제 어려운 한자어들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래. 자, 앞부분의 줄거리 보자. 자신의 종족인 서류를 거느리고 군공을 세운 서대주 동그라미를 치세요. 황제로부터 동지벼슬을 제수받았습니다. 자신의 종족을 초대하여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러자 이웃고을에 살고 있던 가난한 다람쥐에다 세목을 치고 찾아와 양식까지 얻어갑니다. 근데 게으르다고 나와 또다시 서대주를 찾아갔으나 서대주가 사실은 문전박대를 한 게 다람쥐를 도와준 것일 수도 있어. 좀 근면해라 이렇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귀여운 동물이 뭐야? 다람쥐지,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다람쥐는 이 애완용 동물로 키울 때도 있어요. 햄토리가 아닌 한 이 쥐는 좀 부정적이야. 근데 이 소설에서는 통념을 좀 깨고 있다라고 정리해도 오히려 다람쥐가 부정적인 물, 쥐가 긍정적인 물이야. 그래서 통념을 깨다 이렇게 적어도 통념을 깸. 자, 다람쥐의 아내가 이 말 듣고 크게 꾸짖어 가로되 난군의 말이 그러도다. 천하 만물이 세상에 남의 신의를 으뜸으로 삼나니 밑줄 서대주는 본래 우리와 더불어 학렬이 남과 다름이었고 같은 쥐과의 동물일 거라는 거야. 먼 친척벌은 된다는 거야. 하물며 내외를 상통함도 없으되 다만 일명 교분을 생각하고 다소간 양미를 쾌히 허급하여 양식으로 쓰는 쌀을 허락하여 내어줘서 청하는 바를 좇았으니 서대주가 난군 대접함이 옛날 주공이 일반의 삼토포하고 일목의 사막발보다 더하거늘 밑줄 그어 앞에 부분은 몰라도 돼. 한 번도 치하함이 없다가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어. 양식을 얻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면목으로 또 구할함을 청하매. 자, 목숨을 구걸하다야 구할. 허락치 아니하였다가 오히려 노하는 것이 신의가 없는 일이언을 하물며 포악한 마음을 바라여 은혜 갚을 생각은 아니하고 오히려 관청에 송사를 이루고자 하니 관청에 송사를 이루고자 하다 밑줄 그어. 이게 중심 사건이야. 이는 이른바 밑줄 적반하장이요 음반 위구라. 자,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방귀 낀 놈이 썩내다야 음반 위구라. 난군이 만일 송사코자 할진데 서대주의 벌장을 고소장을 무엇으로 말하고자 하느뇨? 다시 생각하고 깊이 헤아려 은혜를 갚기를 힘쓰고 거칠은 말을 하는 마음을 버릴지라. 서대주는 본디 관우장자라. 너그럽고 후한 사람이다야. 관후. 너그럽다 후하다. 반드시 후일에 난군을 위하여 살해를 할 날이 있으리니 비록 천한 여자의 말이나 깊이 살피어서 후회하여도 어쩔 수 없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도록 하옵소서. 자, 이렇게 좋은 말로 다 일렀어 아내가. 그런데 다람쥐 세목을 쳐 듣기를 마치고 크게 노하여 가로되 이 같은 천한 계집이 개발시야. 다람쥐 세목을 딱 쳐두고 다람쥐의 남존여비의 사고방식이라고 정리해. 호의 인사로 함부로 나서서 인사 남의 스승이 되려 하느냐 이 뜻이야. 인사 호의 인사 함부로 나서서 가르치려 하느냐. 계집은 마땅히 장부가 욕을 입음을 분이 여김이 옳거늘 오히려 서대주를 관우장자라 일컫고 밑줄 나를 포악하다 꾸짖으니 이 내 형세 곤궁함을 보고 배반할 마음을 두다. 지레짐작하고 있는 거야. 배반할 마음 세목골 쳐나 서대주를 얻고자 함이라. 너 서대주에게 시집가려고 하지 이러면서 아내를 의심하죠. 예부터 부창부수는 남녀의 정이고 부창부수 남편이 부르면 아내는 이에 따르는 것. 이게 부부화합의 도리고 여필종부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르는 것이 부부의 의리이언을. 자, 부기를 따라 세목골 쳐
딴 마음을 둘진데 가려면 빨리 가고 머뭇거리지 말라. 다람쥐의 남존여비의 사고방식이다. 다람쥐의 아내가 발딱 화를 내어 눈을 부릅뜨며 귀를 발룩이고 꾸짖어 가로되 하여간 여성의식이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이 올바름을 쫓아서 대적하는 거야. 그대로 더불어 남녀간에 연분을 맺어 아들 두고 딸을 낳으며 남추여가 하여 자 시집가서 장가들고 시집가서 고초를 달게 알고 그대를 쫓는 바는 부귀를 뜬구름붙이 알고 빈천을 낙으로 알아. 상강의 이비를 본받아 여상이 마씨를 꾸짖는 바이언을 중국고사야 역시 좀 몰라도 돼요. 더러운 말로써 나를 욕하니 이는 한때 엮인 이를 아끼려고 처자를 내치고자 하는 것이다. 밑줄 어떻게 나를 내쫓으려고 하느냐. 고인이 일렀으되 조강지처는 불화당이요 빈천지교는 불가망이라 하였나니. 역시 옛 말을 인용하고 있어. 가난하고 천할 때 사귄 사이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또 가난하고 어려울 때 고생을 같이 한 아내는 내칠 수 없다라는 게 칠거지약이 있다 하더라도 조강지처는 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오늘날 가난하고 못 살 때에 쓰고 단 것을 함께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나를 이같이 욕보이니 두기를 씻고자 하나 영천수가 멀어 하니로다. 오늘 수양산을 찾아가서 백이숙제 채미타가 고사리 산나물 캐다가 굶어 죽은 이를 쫓으리니 그대는 홀로 자위하라 반성하라고 하고 가버렸어. 말을 마치며 짐을 꾸려서 훌쩍 문 밖으로 나가더니 당당한 여자지. 바로 떠나버렸다. 자취가 보이지 않는지라. 그러니까 다람쥐가 더욱 분노하여 가로되 다람쥐 세목골 소장지변은 유아이사라. 각조 집안에서 일어난 별난은 나 때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죽었도다. 이게 원래 맞아. 그런데 도시 서대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라. 서대주 핑계를 또 대고 있죠. 내 당당히 서대주를 서력하고 말리라. 밑줄 그거 서대주를 서력하기 위해서 인하여 일장 소지를 지어가지고 바로 곤륜산 동중에 이르러 백호궁의 형방을 찾아 들어가서 다람쥐 억울한 마음을 올림을 고하니 이때 백호산군 호랑이야 태산오악을 순행하다가 곤륜산 돌아와 각처 짐승의 선악을 문제코자 하더니 호련 형부 아전이 들어와 고하되 하도산 낙서동 등지에 거하는 다람쥐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국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거늘 백호산군이 형부관에 명하여 다람쥐를 불러들이라 하는지라. 다람쥐 품속에 일장 소지 자 고소장이야. 소지를 내어 받들어 올리는데 백호산군이 그 소지를 받아본 적 사연에 가로되 하도산 낙서동에 거하는 다람쥐는 다음의 일에 이모저모를 고하나이다. 신은 본디 추나에 사협하며 추동에 독서하여 동서를 분간치 못하고 만수천상 깊은 곳에 꽃을 보면 봄철 짐작하고 잎을 보면 여름 깨닫고 낙엽으로 가을을 양도하며 서리와 눈이 내리면 겨울임을 알아. 문호에 자 명철보신의 뜻은 알아도 한자성어로 매사의 법도를 지켜서 명철 법도를 지켜서 온전하게 처신하는 태도 이 뜻이다. 보신이야. 몸을 보호하다 온전하게 보호하다 지키다. 법도를 지켜 온전하게 처신하는 태도. 청운의 공명을 기약지 아니하여 부귀를 뜻하지 아니하고 천수만목에 열매를 거두어 양식을 삼고 하루하루 재산을 계산하옵나니. 자 그 다음부터 꺽쇠가로 하자. 뜻밖의 갑자기 지난달 보름밤에 구궁산 팔계동에 거하는 서대주놈이 노복쥐 수십 명을 데리고 한밤중에 신의 집에 불문곡직하고 들어와. 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들어와서 돌입하여 천봉만하게 흐르는 날밤과 높은 봉우리와 험준한 골짜기에 떨어진 잣을 천신만고하여 주우며 거두어 비바람치고 눈오는 추운 겨울날에 깊은 엄동을 보전코자 저축하온 양미 수십여 석을 탈취하였다. 탈취 세목골 탈취하여 가며 오히려 신을 무수히 난타하였다. 여기까지 세목골 치고 꺽쇠가로 하고 다람쥐가 거짓으로 꾸민 내용이야. 다람쥐가 거짓으로 꾸민 내용이라고 적어도 이런 건 바로 드러나겠지. 신의 슬픈 정세는 땅 없는 외로운 망량이라 도깨비라 막막한 세상에 호소할 곳 없는 고로 극히 원통하와 한 조각 원정을 지어가지고 엎디어 백호상군 밝은 다스림 아래에 올리옵나니 신의 참상을 살피신 후에 능력을 발하사 이 같은 서대주놈을 성화창내하여 급히 잡아들여서 엄영으로 자 문맥을 봐라. 성화창내를 잘 몰라도 문맥 엄영으로 중히 다스려라니까 13번에 5번 선택지 급히 잡아들여를 집어넣으면 13번에 5번 선택지 급히 잡아들여 엄영으로 중히 다스리는 게 적절하게 어울리죠. 신의 약탈된 양미를 찾아 주옵소서. 혈혈단신에다가 사고 묻힌 이렇게 적어. 평가원에 한번 나왔다. 의지할 곳 없는 잔명이 한을 품고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게 하옵심을 천만 빌어 산군주 처분만 바라나이다.
이 문장에다가 적어 동정심에 호소하기. 적어도 동정심에 호소하기. 무진정월임에 정월일에 곧장을 올림. 하여건을 백호산군이 이끼를 마치고 제사를 불러 왈. 대개 만물의 경중을 알고자 할진대 저우를 사용하는 것만 같음이 없고. 이 문장 중요해. 송사의 시비를 아는 데는 양쪽의 말을 듣는 것만 같음이 없다. 양쪽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거야. 밑줄 그어라. 한편의 말만 듣고 좋고 나쁨을 경솔하게 판결치 못하리라. 따라서 백호산군의 성격이 나온다. 신중한 성격이라고 적는다. 일방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소장 양쪽의 말을 같이 들은 연후에 종횡 옳고 그름을 쾌히 결단하리니 다람쥐는 우선 옥으로 내리고 서대주를 즉각 잡아와서 상대한 연후에 가히 밝게 분변하리라. 뒷부분입니다. 백호상군은 서대주를 잡아오게 하여 그의 말을 들어보고 다람쥐 밑줄 다람쥐 세목골 허위로 고발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산군은 허위 고발한 다람쥐를 유배 보냅니다. 서대주는 내보내죠. 그런데 마음이 착한 서대주 동그라미 서동지 서대주 다람쥐를 불쌍히 여겨 같이 내보내줄 것을 간청합니다. 따라서 산군은 서대주의 인후한 심덕에 감동하여 다람쥐를 내보내죠. 이에 다람쥐는 그간의 처사를 반성하고 서대주에게 사과한다. 여기다가 입체적 인물이라고 적어. 이게 개과천선이다. 이 경우에 성격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때 입체적 인물이 되고 평면적이고 전형적 인물이 아닌 거지. 자, 놀부하고 같은 인물이야. 서대주에게 사과합니다. 서대주는 다람쥐를 불쌍히 여겨 황금을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10번 문제는 가의 구체적 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 사회 문화적 상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1번 여성의 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X 관념적 유교 윤리가 서민층에게 전파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다람쥐의 말, 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남존여비라든가 부창부수의 상황에서 관념적 유교 윤리도 이미 서민층이 수용했다라는 거야. 근데 전파되고 있다에다 세목골 쳐놔. 그런데 이제 구체적 개인의 모습, 이 작품 전체, 제시문 전체를 봤을 때 3번 봉건적 윤리관에 대한 결국 비판의식이라는 거야. 그게 다람쥐의 아내가 옳다라는 데서 알 수 있으니까 2번이 아니라 3번으로 가야 돼. 부분적으로 2번으로 속지 않도록. 외래문물의 유의 백세해라. 5번 도덕적 명분은 다람쥐의 아내인데 경제적 실리가 더욱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단데 오히려 다람쥐는 도덕적 명분, 부창부수라든가 일부 종사를 끌어왔어. 그런데 결국 독자들은 다람쥐를 비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다람쥐에다가 세목골 쳐놔. 그리고 쥐, 서대주가 더 옳다라는 거고 다람쥐의 아내가 옳다라는 것. 결국 도덕적 명분이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게 이 소설이 되는 겁니다. 10번 답을 3번으로 하고 11번 가서 다람쥐에 대한 평가.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간악한 인물이고요. 배은 망덕하죠.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니까. 나태한 인물은 앞부분의 줄거리에 있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가부장적 인물도 알 수 있습니다. 5번은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다를 X합니다. 서대주를 고발할 정도로 맹목적인 인물은 어느 정도 맞아. 맹목적으로 서대주를 고발하다가 자기가 잘못된 것이 밝혀졌죠. 12번 별표 쳐져 있는데 어렵습니다. 1번 부부는 다람쥐가 아내를 비난하는 말 1.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처지는 계집이라고 적어. 천한 계집. 자신의 처지를 생각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나서면 안 된다는 거야. 호위 인사에 스승사자가 있다. 거기 12번의 2번 선택지를 13번의 2번 선택지로 연결한다. 13번도 별표 쳐놔. 모의고사 당시에는 많이 틀렸던 문제다. 3번 부부의 정은 무엇보다 소중한 거야. 그런데 부귀를 조차 마음을 달리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 4번 한 번 부부의 연을 맺으면 평생을 가야 한다. 이건 맞아. 그런데 쉽게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람쥐야. 너 빨리 갈 테면 가버려라. 어떻게 나를 버리고 부귀를 쫓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쉽게 연을 끊으려고 하면 안 되지라고 얼핏 말할 수 있지만 X에 다람쥐의 잘못된 판단에 의거해서 부부의 연을 끊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야. 다람쥐의 아내에게.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 조심해. 빨리 가라. 그러니까 다람쥐 아내가 진짜 떠나버리지. 첫 문장만 맞아요. 5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버리고
형편이 좋은 서대주를 취하려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번 답 4로 한다. 13번 3번 즐겁게 논이다 X의 명철보신의 뜻 법도를 지켜 온전하게 처신하다 뜻이니까. 그 다음 15번 반응인데 1번은 우의적 수법이다.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의 전형으로 형성함으로써 인간사의 풍자입니다. 우화소설 우의적 수법. 표면적으로 권선징악의 주제를 담고 있어서 교훈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내용 맞습니다. 3번 서대주의 행동을 통해 당시 새롭게 부를 축적한 계층이 취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읽어낼 수 있겠죠. 인심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야. 4번 서대주를 쥐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통념과 상반되는 성격으로 설정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참신함이 있다. 맞습니다. 억울한 일을 관청에 호소하여 X해. 억울한 일이 아니라 모함이었죠. 이건 황새결손까지 가줘야 돼. 자, 문제만 풀겠습니다. 15번 진지한 자세의 대화가 나와. 제시문은 똑같다. 1번에서 3번으로 화살표한다. 서술자의 말 안 나와. 이거 조심해야 돼. 서술자 개입 없어. 여기 제시문 부분은. 서술자 개입 없고 여러분들이 08 수능 사시남정기 아마 27번 문제일 텐데 여기까지도 서술자 개입이 있어.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능과 평가원 문제에 나온 건 99.9% 서술자 개입이 있었어. 그런데 더러 제시문에 없는 부분이 나오니까 제시문에서 판단하라. 자, 15번을 3번이라고 하되 적어도 반드시 제시문에서 파악할 것. 여성의 뚜렷한 자기주장은 다람쥐의 계집 다람쥐에서 알 수 있고 4번 우화적 수법이고 현실 비판입니다. 인물의 대립된 견해 나오죠. 15번 답을 3번으로 한다. 16번 계집 다람쥐의 말하기 방식은 상황에 맞게 말을 꾸며댄 게 아니죠. 오히려 꾸며대는 쪽은 다람쥐였다는 게 앞에 제시문 실전 29에서 알 수 있는 거고 맞장구 친 거 X하고 3번이죠. 상대방의 태도 변화 촉구입니다. 4번 우격 따짐으로 자신의 의지 관찰하는 건 오히려 다람쥐에 좀 가깝고요. 5번 자신의 의도 숨기다 X한다. 16번 답은 3이다. 17번 상소문의 내용은요. 서대주의 과거 악행을 꾸며야겠죠. 그래서 1번에서 5번으로 화살표를 해. 악행을 꾸민 다음에 엄하게 처분해달라는 걸 호소하는 내용이고 3, 4는 묶어. 자신의 억울한 상황과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언급해 둔다. 18번이 질문이 참 많았는데 주세붕의 오륜가라고 적고 삼강오륜이야. 보기의 화자는 삼강오륜의 충실한 시적 화자다. 삼강오륜의 충실한 시적 화자고 부부유별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중장에다가 거한잼이라는 고사를 알아도 요거는 99 수능에 선택지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중요한 시조야. 해석도 잘 할 수 있도록 지압이 남편이 밥 갈러 간대 밥광줄이 이고 가서 반상을 들어대 눈썹에 맞춥니다. 자, 눈썹에 맞춥니다에다가 거한잼이라고 적어. 하여간 눈썹 위치에 밥상을 차려서 이렇게 떠받들어서 공경하는 거야. 좀 지나치지만 어쨌거나 밥상을 엎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머니가 아침에 밥 차린 다음에 남편한테 이렇게 식탁을 들지는 않지 요즘은. 그러다 엎어질 거라고 거의.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의 부부 유별의 한 사례라는 거. 친하고도 고마우시니 손님이라고 적어. 해석 잘해. 손님이나 다르실까. 남편 대접을 남편을 손님처럼 공경하라 이렇게 적어. 이게 부부 유별이다. 그리고 복이라는 상위 항목대로 답을 찾아줘야 돼. 남편 공경이라고 써라. 1번 남편의 행동이 옳지 않더라도 따르도록 하세요. 이건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인데 복이의 시적 화자는요. 유교적 가치관이자 유교 삼강오륜에 충실한 사람이니까 옳지 않더라도라는 말에다 세목골 쳐놔. 1번하고 4번은 유사해. 당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니 순리를 따르라는 거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지운다. 2번 당당하게는 지워라. 보기에 위배된다. 3번에 조심해야 될 건 다른 방도가 보기에 없어. 남편을 공경하라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도를 찾으세요도 X에. 상위 항목 X해라. 이거 조심해. 차분하게 선택지를 비교해라. 5번 도리를 깨닫도록 빨갛게 빗줄. 정성껏 공경과 예의를 갖추세요라는 말은 있다. 그러면 도리를 깨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 1번 3번 옳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을 읽어내기가 좀 어렵고 자 그 다음 19번은요.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소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이라고 써놔. 장기전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쉽게 답이 나오는데 비교, 공통점, 차이점 문제다. 까토리 말을 안 들어 장기가. 1. 다람쥐는 장기와 달리 이성적이다 X에. 맹목적이죠 오히려. 사리분별의 박다도 X에.
3번 신중한 모습도 X한다. 신중하지 않아. 4번 개인적 욕망,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회적 욕망 X한다. 5번 장기와 다람쥐는 가부장적 사회의 권위적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니까 19번 답을 5번으로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